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공약으로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실천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십니까? 또 유명한 정치인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신다면 그 첫째가 국회의원은 특권에 둘러싸여 시민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일 테고요. 또 정치 시작할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는 것 등일 겁니다. 지난해 대전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대전 지역 21대 국회의원 3년 공약 이행률이 16%라고 했습니다. 이는 실천하기 어려운 과도한 공약을 하거나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만큼 정치 발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약속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재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정부, 기업의 고급 정보에 국민보다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재산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성실히 재산을 신고할 것이며 혹여 임기를 마칠 때 재산이 늘게 되면 늘어난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의무 경비를 제외한 급여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고 저는 평균적인 직장인의 연봉 정도를 받아 평범한 가정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2014년 대전시 의원에 당선됐을 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퇴직하며 퇴직금 5천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연구원 연봉의 50% 수준인 대전시의원의 길도 선택했었습니다. 셋째, 보좌관을 공개 채용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교육, 청년, 지역개발 등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을 공개 채용해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일을 능력 있게 할 보좌진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연봉 1억여 원을 받는 보좌관을 지역구 각종 모임과 회의에 선거운동성 인사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매주 하루 정기적인 현장 순회 민원 청취의 날을 개최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을 1년에 한 번 지역 주민에게 문자 발송 등으로 공개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정책 활동에 최소한 30% 이상 사용하고 청년 정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습니다. 당원 모임과 당원 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성 외유를 가지 않겠습니다. 외교 등 국정에 꼭 필요한 출장 이외의 외유성 단체 출장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대전시의원 8년 동안 한 번도 외유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거나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으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법률이 정비되기 전까지 제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국회의원의 상을 반드시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국회의원 특권 내놓기는 요즘 국민의힘에서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시기상으로 제 발표하는 시점이 좀 늦어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뺏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 1월 6일 날 저의 출판 기념회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간한 제 책에 이미 제 공약이 실려져 있습니다. 1월 6일 날 콘서트를 하려면 이미 책은 지난해 발간하게 됐는데요. 저의 공약은 이미 지난해 완성되어서 발표된 것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제 공약을 뺏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연구원 생활을 29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최근에 과학기술이 중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서 갖고 계신 보관이 무엇인지요? 예, 지금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1985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처음 입사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뺏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연구를 했었는데요. 꾸준히 우리 국가에서 과학기술인 연구원들을 믿고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넘지 못할 벽으로 했던 일본을 넘어섰고 반도체, 정보통신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역전의 기회를 우리는 진작에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고 또 집중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 과학기술의 꾸준한 신뢰와 투자를 계속한다면 저는 세계 최강국의 과학기술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면 충분히 우리는 중국, 미국, 일본을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 인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2명의 과학기술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2명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1명, 비례대표 1명,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1명도 인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과학기술인을 대폭 등용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 정당은 검사들을 중용해서 우리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면 큰 지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